철저한 아이 중심의 호캉스 마지막 날, 반얀트리에 도착했어요. 올림픽들의 압박을 뚫고 남산 중턱에 도착하니 한 번쯤 오고 싶었는데 소화 불가능한 가격으로 오지 못했던 바로 이곳 반얀트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진입합니다. 호텔은 호텔과 클럽 두 개 동으로 나누어지는데, 호텔은 말 그대로 호텔, 레스토랑 정도가 있고요. 클럽동 안에는 스파, 수영장, 피트니스, 베이커리 등이 있습니다. 국산차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뭔가 회원들 사이에서 표현 못할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산 풀 디럭스룸을 이용했습니다. 객실 내에 온수풀이 있어서 실내에서 온욕이 가능해요. 현재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창으로는 남산타워를, 그리고 우측 창으로는 서울 시내 전망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방이 없는 원룸의 형태이기 때문에 2인 또는 2인 플러스 자녀 1인 정도의 투숙객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수기에는 웬만한 호텔 성수기 가격과 같고요. 성수기의 가격은 100만원을 넘나듭니다. 체크인 전에 잠시 시간이 남아 호텔 건너편 클럽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회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며 도대체 회원권은 얼마일까 검색을 해보니 이번 생에는 구매가 어려울 가격인 것 같아요. 객실을 배정받아 17층으로 이동합니다. 17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 시내의 전망을 볼 수 있죠. 한 층에 4개의 객실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입장합니다. 문을 여니 좌측에 킹사이즈 침대가 보이고요. 역시 5성급 호텔다운 컨디션입니다. 창을 조금 열고 은은하게 향을 핍니다. 침대의 건너편에는 온수풀이 준비되어 있어요. 체크인과 함께 즉시 이용 가능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딸은 수영하자며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35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매우 따뜻했어요. 남산타워를 보며 몸을 담그니 노곤노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켜지 마시고요. 프론트에 연락하면 직원분이 오셔서 매우 친절하게 세팅해주시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온수풀 옆에 샤워실은 습식 사우나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서면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와요. 특히 야경을 바라보며 사우나를 할 때 저는 성공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샤워실 내부에 사우나 기기의 온도를 세팅한 후에 15분 또는 20분 정도 경과 후에 들어가면 정말 목욕탕 사우나에 비슷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서울의 땅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데 오늘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것인지 과연 대출을 될런지 궁금합니다. 씁쓸하기도 하고요. 무료 이용 부분은 약합니다. 최근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호텔은 미니바 무료 이용과 같은, 또는 아이들 친화적인 키즈 카페나 수영장 같은 다양한 특전, 무료 특전을 제시하지만 이곳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호텔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생수, 그 다음 마들렌 2개, 커피 캡슐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인데 실수로 한번 만졌다가 조금 짜증날 가격입니다. 짧은 인생 그간 다녔던 호텔 중 객실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가장 비싼 곳입니다. 사우나 50% 할인가가 27,500원, 사우나 한 번에 5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못 씻겠습니다. 매우 비싸네요. 50인 돌잔치의 비용이 글쎄요,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50인에 700만원, 이것저것 답례품까지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돌잔치에 700 또는 1000만원 태우기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티가 한 장에 4,500원이 안 되는데
세탁비가 4,500원이라니 매우 슬픕니다. 아무런 위생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호텔에 투숙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단장 가능한 어메니티, 수준 높은 어메니티로 채워져 있어요. 특히 이 빛은 너무 좋았습니다. 스케이트와 눈썰매를 이용할 수 있는 오아시스 키친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와이프만 각각 이용을 했는데 6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즐겁게 스케이트를 이용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눈썰매도 이용 가능했고요. 경사가 급했어요. 어른인 제가 이용해도 괜찮았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요. 직원분들 응대도 괜찮았습니다. 한 번 더 타려고 뛰어가는 제 딸아이 모습을 보니 많이 컸다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BTS 맛집으로 유명한 금돼지 식당에 다녀왔어요. 매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헬스장에 들렀고요. 회원제를 운영하지만 투숙객은 투숙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구 정말 좋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헬스장입니다. 유산소 운동하는 곳과 그 다음 중량, 넥 등이 준비되어 있는 곳은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놓고 카메라를 들이대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무언의 압박감. 회원들이 각자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카메라를 못 꺼내겠는 그런 창피함이 있었어요. 뭔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반얀트리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내가 헬스장을 다녀오는 동안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은 주머니에 꽂고 주변만을 응시하며 왔다는 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언제 이걸 누려볼까 싶기도 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깨끗하고요. 그러나 조식을 먹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가격도 부담스러워서 클럽동 카페에서 우유 한 잔과 빵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우유 한 잔 6,000원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먹은 우유 중 가장 비쌌어요. 고급 호텔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딸기를 소재로 한 카페 홍보 내용부터 생일 파티까지 매우 정직하게 가격이 제시되어 있죠. 전체적인 가격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매우 높았어요. 이러한 호텔의 서비스를 아무런 금액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즐거운 1박 2일이었습니다. 제 분수에 맞지 않게 호사도 누렸고요. 그런데 2번은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넋두리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대단한 핫딜을 이용해서 호텔 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도 최소 30만 원을 호가하는 숙박료에서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에게 만 원은 꽤 쓸만한 가치가 있는 화폐인데요. 글쎄요, 이곳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두 번째, 괴리입니다. 나의 생활 수준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리고 지갑의 수준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행동은 꽤나 여유 있는 척을 해야 하니 그 괴리가 적지 않은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죠. 평소에 저도 삶을 살아갈 때 큰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편인데 이곳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허영심이었어요.
반얀트리에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곳을 늘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제가 삶의 철학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과 매우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도 불쑥불쑥 저의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과연 그리고 나는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돈이 자격인가?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곳은 대한민국에 사는 적당한 월급쟁이가 와서 하루쯤 매우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은 아니라는 확실한 결과를 저는 알게 되었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냥 부러웠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이용객들이 타고 온 자동차며 옷이며 핸드백이며 신발이며 그런 부분이 부러웠어요. 크게 배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르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호사를 누리고 아이를 위한 호캉스 4일차 마지막 날, 우리는 롯데월드에 입장했어요. 오후 4시에 입장해서 퍼레이드까지 보고 갈 계산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주말 롯데월드에 와서 엄청난 인파의 위력에 항복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회전목마도 타고요, 각종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죠? 이날 저희는 12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